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무스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무스틴 상품명 캄스8P인데요. 병원에서 선생님들 따라서 카무스틴 대신에 BCNU 맞습니다. 혹은 BICNU 맞습니다. 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BCNU는 이 카무스틴의 화학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스 클로로에틸 나이트로스 오레아. 그리고 BICNU는 이 카무스틴의 오리지널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약처 허가 적응증을 살펴보면 요모세포종, 뇌간교종, 수모세포종, 성상세포종, 상위세포종, 전이성 뇌종약, 또 다발성 골수종, 호스킨 림프종, 비호스킨 림프종 등 뇌종양과 일부 혈액암에서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투여 시간은 2시간 이상 점적 정맥 주사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투여하는 항암화학 요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법 용량도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림프종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전 처치로 비미라고 하는 항암을 할 경우에는 이식 7일 전에 하루에 한 번 300mg/m² 딱 한 번 투여하게 되고요. 림프종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전 처치로 치오테파 병용하는 항암화학 요법을 쓸 경우에는 이식 6일 전에 하루에 한 번 400mg/m² 단에 투여하게 돼서 용법 용량은 그냥 다양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카무스틴의 박스형 경고문은 골수 억제와 폐독성이 있습니다. 이 카무스틴에 의한 골수 억제는 용량에 제한적이고 또 흔하게 발생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골수 억제라고 한다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 중에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증이 이제 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은 투여 후 4주경에 발생하고 1, 2주간 지속이 되고요. 백혈구 감소증은 투여 후 약 5주에서 6주경에 발생하고 1, 2주간 지속이 돼서 이 카무스틴에 의한 골수 억제는 지연성 골수 억제, 바로 나타난다기보다 조금 몇 주 지나서 나타나는 지연성 골수 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 투여 후 최소 6주 동안 매주 혈구수 모니터링 추천이 되고 있고 카무스틴 6주 이내에 재투여하지 않도록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독성은 용량 의존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폐 침윤 및 폐 섬유증이라고 해서 폐가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요. 누적 투여량 이 1400mg/m제곱인 환자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총 투여량이 더 낮은 환자에서도 폐섬유증이 보고되고 있고 또 간질이라고 해서 폐포와 폐포 사이 조직에서도 섬유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생 시기는 치료 후 9일부터 43개월 사이에 주로 발생했고요. 아주 드물게는 치료 후 끝나고 몇 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 정기적으로 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급속한 정맥 주입으로 인하여 피부가 붉어지는 피부 홍조, 또 눈이 충혈될 수 있고요. 이는 2시간 이내에 발생하고 약 4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또 혈전, 피떡 같은 게 생기는 건 드물지만 투여 부위에 화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혈관의 약물 유출이라고 해서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증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물 투여하는 동안 주사 부위 가렵거나 붓진 않는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진 않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카무스틴이 속한 니트로소 우레아 계열의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여할 때 2차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약은 경동맥을 통한 약물 투여 시 양구 독성이 발생했다고 해서 현재는 경동맥으로 투여하고 있지 않고요. 또 베아테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 여성분들은 치료 기간 그리고 끝나고도 6개월 이상, 또 가임 남성분들은 치료 기간 끝나고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꼭 피임하셔야 합니다. 카무스틴의 용량 혹은 투여가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는 앞서 살펴봤던 골수 억제와 또 신기능 저하가 있고요.
일곱 번째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습니다. 카무스틴을 250mg/m 제곱을 초과해서 투여할 때는 우리 90% 초과하는 확률로 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mg/m 이하에서도 30에서 90% 확률로 구토 확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토 예방약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폐독성은 앞서도 살펴봤지만 누적 투여량이 1400mg/m 초과할 때는 최대 50%까지 간질성 폐섬유화 확률이 있고요. 그 외에도 누적 용량이 높지 않더라도 간질성 폐렴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약은 ALP, 빌리루빈, AST와 같은 간 기능과 관련한 효소 수치가 증가할 수 있고 그 확률은 약 20에서 25%를 초과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약은 위장약인 시메티딘이나 항정강제인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등과 약물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예방법과 대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메스꺼움 구토 관련해서 이제 빨리 나타나는 분들은 항암 맞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래 가면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 뒤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카무스틴 맞기 전에 구토 예방약이 반드시 처방이 납니다. 먹는 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주사약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둘 다 나오기도 해요. 항암하기 전에 미리 꼭 잘 투여해 주시고요. 구토 날 때 드세요. 집에서 증상 있을 때 드세요 하는 치료약 주셨다면 참지 말고 구토 치료약 먹으면서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폐독성 관련해서는 우리 주기적으로 폐기능 검사 수행하게 되고요. 환자분들도 숨이 찰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차다던가 마른 기침이 잦다던가 이와 동반해서 고열이 잦다든가에 대해서 꼭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세요. 빈도가 높았던 간독성과 또 카무스틴의 투여 조절이 필요한 신기능 저하 관련해서는 병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피검사 시행합니다.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골수 억제 관련해서도 우리 병원 올 때 피검사 하고요. 카무스틴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증이 가장 흔했어요.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 손발 깨끗이 씻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빈도 높지는 않지만 적혈구, 빈혈 관련해서는 피곤하면 쉬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빈도가 꽤 있었던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꼭 피해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운동이나 행동 같은 것도 꼭 피해주세요. 이 약 주사 부위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급하게 맞지 않고요. 투여 시간 준수해서 맞을 거고 혈관의 약물 유출이라고 해서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증상 있진 않은지 주사 부위가 불편해요, 아파요,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려워요, 부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약 발암성이 기재가 돼 있었는데요. 이건 치료상의 유익성이 이참 유발의 위험성 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항암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항암의 이점이 부작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지금 당장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구독성은 이제 경동맥으로 투여했을 때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경동맥으로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실 부분 마찬가지로 아니고요. 카무스틴 배아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 여성분들 치료기간 및 치료 종료 6개월 이상 가임 남성분들은 치료기간 그리고 끝나고도 3개월 이상 피임 꼭 해주시고 약물 상호작용 관련해서는 의료진들이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이제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국이나 병원 가실 때도 나 이러이러한 항암제 맞고 있다 꼭 얘기해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